헌법재판소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이었습니다. 본안에 대해 판단한 6명 모두 계엄과 관련해선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한대행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관 다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지만 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권한쟁의에 이어 이번에도 헌재가 재판관 임명의 필요성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행은 답을 피했습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기각으로 끝이 났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네, 기각 5, 인용 1, 각하 2, 8명의 재판관의 판단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각 정당에서뿐만 아니라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네 분의 위원은 어떤 생각이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서영주 의원께 먼저 발언 드릴게요.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되는 게 마땅하죠. 다만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은 헌재가 자기 부정을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때는 헌법 위반이라고 적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파면으로 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라고 하면서 기소력을 통해서 임명하기를 강권했습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20 며칠째 지금 안 하고 있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도 똑같아요. 3명에 대해서 이거를 여야의 합의에 있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파면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돌아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그 위헌적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헌법에 대한 수호 의무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권한쟁의에서도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 위헌 상황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파면 조치를 안 하는 거.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한 5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위헌이면 위헌을 통해서 파면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돌렸다는 것은 이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좀 애매모호한 판단이지 않았냐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기 부정이고 아쉬움이 크다라는 말씀이고요. 전 뭐 5가지로 이제 그 탄핵 절차가 진행됐는데 2가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하나는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엄에 참여를 했느냐, 예. 그걸 이제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소집했느냐, 뭐 이것이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각이 맞다라고 나왔던 그 부분. 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거는 왜 눈여겨봤냐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가장 관심이 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2명이 각하를 내렸잖아요. 정영식하고 조한창 재판관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정족수 미달, 즉 대통령은 아니지만 선출된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행도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으로 봐야 된다라는 예. 의미에서 정족수 200표가 필요한데 151표로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각하다. 따라서 최소한 2명이 이 탄핵의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예. 뭐 하나의 뭐 개봉박두는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선고 과정과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혹은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힌트가 있는 것인가? 이 점이 궁금해지는데 김보여 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윤석열 선고기일도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한덕수의 탄핵 사유 중에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앞뒤에 한덕수의 행적 등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의 행위가 위헌,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낸 보도자료와 판결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배제했다라고 볼 정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건지, 즉 윤석열 선고를 앞두고 그것을 감춘 건지 아니면 재판관들이 그에 대한 판단,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일부 판결 대목 중에서 그런 대목이 있긴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 건의를 했다. 이런 부분은 해석을 좀 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원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데 예. 한덕수 총리가 그걸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윤석열의 위헌, 위법 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덕수의 재판과 윤석열의 재판이 거의 별개의 것 아닌가. 즉 한덕수 재판의 결과가 윤석열 재판의 예고편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 오늘 결정 결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윤석열의 기각 결정을 전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헛물 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이 겹치는 게 없었고 윤석열의 위헌, 위법 행위는 전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예. 8대 0의 파면 결정을 아직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권하면 내란수교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가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 생각도 들어볼게요. 예. 오늘 헌재의 판단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잘못은 있다. 그러나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요하진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탄핵은 파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무원들을 징계를 할 때 사실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감봉도 있고 정직도 있고 뭐 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잘못한 부분은 탄핵, 파면에까지 이를 정도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헌재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탄핵의 선고 대상 자체가 한덕수 총리의 직무 행위에 한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거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추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점이 이것이 사실은 탄핵 이 소추의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가 얘기를 한 부분도 있듯이 이건 분명히 위헌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하기에 사실 헌법에 언제까지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언제까지란 규정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는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번 기각 결정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분명히 잘못은 있다. 위헌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 너 옐로카드 경고다 하지 마라 라고 헌재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해서 이 헌법이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예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헌의 필요성도 헌재가 간접적으로 좀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앞서 이재용 의원께서 두 가지 점 주목하셨다고 그랬고 정족수 문제, 즉 절차 문제죠. 또 하나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세요? 저는 이것을 별개로 보기는 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서 이게 지금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지금 이것이잖아요. 근데 요 판결문을 보면은 기각일 경우는 좀 낮아졌다라고 봐요. 다만 각하의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뭐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절차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내란죄를 중간에 초기에 빼버린 거, 그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된다라는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것이 과연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이제 예고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 국무회의, 즉 계엄 자체가 불법성이 있으냐 없냐 그거를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엄 자체가 불법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듯한 그걸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예.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좀 강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이 뭐 잘못했으나 그렇게 탄핵될 정도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9대 0이 됐잖아요. 뭐 이게 승리다 패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무리한 탄핵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왔다라는 거를 오늘 보여준 뭐 예. 끝판왕이라고 보는데 예.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발의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탄핵 기각을 보면서 좀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거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반성과 자기네들의 그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판단은 대통령의 탄핵과는 별개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꾸 민주당에게 그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기소를 할 때요. 범죄 혐의자 부분들은 이게 내가 무리한 기소일까라고 판단해서 하나요? 범죄 혐의 위법성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히 법의 처벌과 판단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특히나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걸 그냥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둘까? 당연히 기각이 나올 거니까 하지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어떤 법률적 근거를 만든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탄핵에 이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예. 다소 횟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참 유감이라는 표현들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굳이 일선 검사들까지 탄핵하는 게 맞느냐. 하지만 필요에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은 그거는 좀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이 총리에 대한 오늘 기각 결정은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상계엄 절차가 정당하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저는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를 열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졌다는 증거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 자료가 없다는 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다는 어떤 피청구인 측의 증거 자료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은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예. 그건 내란 행위에 준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또 입장인 것이에요.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읽었을 때는 오늘의 한덕수 총리의 어떤 결정문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헌재에서 지금 여러 가지 5대 2대 1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는 4대 4였어요. 그 다음에 감사원장은 8대 0이었죠. 헌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스펙트럼이 진보와 보수의 성향에 상관없이 그 사안 사안마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전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어떤 결정과는 무관하다라는 것도 저는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제 누군가 잘못을 했고 잘못했었다고 믿어졌을 때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근데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압수수색, 그다음에 뭐 체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고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고 얘기하면서 무리하다, 너무 남발했다, 정치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기각될 건데 왜 탄핵을 하느냐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줄탄핵을 했다는 그 부분, 예. 그거는 앞뒤가 조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민주당이 한 5차례 정도 탄핵을 연속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무리한 탄핵이죠. 이재명 대표는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몇 개의 혐의에 대해서 정치 수사를 했죠. 그러니까 보복성,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건으로 압수수색하고 검찰 수사하고 기소하고 출두시키고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 게 무리한 수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의 판단을 한덕수 총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기각 결정을 가지고 사과하라는 것은 좀 이재명 대표 판단, 그다음에 비교 대상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맞아요. 한 사안으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괴롭혔다면 그것도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몇 건으로 지금 기소가 된 거죠?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재판은 4건이 가고 있지만 13건인가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듯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번으로 여러 사안으로 한 것이지, 한덕수 총리는 요 한 건이거든요. 어찌 예,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쟁점이 생겨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5명의 재판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이죠. 3인의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거든요. 8명 중에 5명이면 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결정에 근거해 보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라도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보엽 의원께 들을게요. 당연히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심지어 그중에 김복형 재판관까지도 즉시 임명, 즉시라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6명까지 지금 위헌 상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법을 고치면 앞으로 즉시란 48시간 이내를 뜻한다, 이런 식으로 예. 좀 법을 고치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가 돌아와서 계속 위헌 상태를 지속을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이 위헌이긴 하지만 의도성이 짙지는 않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면 위헌이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건 명백하게 헌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읽힐 수가 있는 거고요.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에 나온 결정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전원일치로 무슨 근거로 헌법재판관 3명 중에 1명을 임명하지 않느냐. 그 임명하지 않는 건 8대 0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한다면 한 총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 앞서 그래픽이 나갔는데 4명의 재판관은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정계선 재판관도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기각의 의견을 낸 재판관들만 분류하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들께서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보태고요.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위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시 임명 의무가 없다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아까 정족수도 언급하셨는데 정족수 문제가 어쨌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은 한 셈이 됐어요. 김성일 의원님. 예, 처음입니다. 사실 이게 전례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요.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예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전례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은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를 두고 굉장히 두 축이 부딪혔어요. 하나는 실질설이고 하나는 형식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니까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도록 국회 재적 인원순의 3분의 2, 200명이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해야 된다라는 실질설과 아니다. 총리가 대행을 할 뿐이지 총리다. 그러므로 다른 국무위원과 똑같이 과반수만 하면 된다라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부딪혀 왔었는데 오늘 헌재의 판단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대행은 대행일 뿐이다.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거고요. 저는 이 판단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라는 직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권한을 위임해 줬다고 그래서 더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재의 판단은 상당히 부합하는 진실에 부합하고 맞는 이야기를 좀 하셨다. 예.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죠 지금은 네.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로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동의하지 않지만 나머지 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탄핵 소추가 된다고 하면 같은 정족수,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정족수만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늘 판단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요. 탄핵이라는 건요. 그 직에 대해서 파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일대에 대한 파면이에요. 근데 이미 한덕수 총리가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총리로 돌아갔어요. 실익이 전혀 없는 내용인 거죠. 아니 월요일 날 이 판단이 날 걸 알면서도 금요일 날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 저는 이거 굉장히 헛발질이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렸던 것이고 151석으로 다수가 손을 들어준 이유는 한덕수 총리도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은 있었으나 총리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1석으로 탄핵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결정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부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은 하나 직은 기획부 부총리로서의 어떤 파면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일단 뭐 파면에 대해서의 무리성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헌재가 기재부 부총리로서의 파면 대상은 확정시켜준 것이다.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등 야 5당에서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면 또 헌재의 판단은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 여부 판단이냐 혹은 부총리에 대한 것이냐는 또 해석과 결정들이 또 나오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 이슈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탄핵 심판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의 파면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기각 사유 명백합니다. 각하 사유도 명백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기각 또는 각하 사유가 명백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2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2명의 재판관은 아예 적법성조차 결여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재판관들의 판단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고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는 추측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고를 대통령 복귀의 가늠자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엔 그럴 수 없다는 반박도 곧바로 제기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가늠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씨가 한 것은 그대로 온 국민이 직접 지켜보았던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이 내란과 관련된 것은 직접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 인용 결정에 있어서 직접 가늠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엇갈렸던 재판관들의 선택,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요? 네, 헌재 기각 결정 이후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곧장 서울청사로 출근을 했고요.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현명하다, 감사드린다라고 했고요. 좌우가 이제는 없다,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좌우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서 우리가 토론을 하긴 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앞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가늠자는 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영지 의원님 먼저. 당연하죠. 가늠자가 될 수가 없죠. 될 수 없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의 요건이 뭡니까? 대상이 본안에서의 5가지인데 크게 봐서는 특검법 임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위법성 여부들,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했느냐, 가담했느냐, 묵인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그다음에 포고령 1호, 왜 국회를 포고령 1호에 담아서 국회의 권능을 헤아려고 했느냐, 그냥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하는 사이에도 가늠자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주도해서 이 나라의 내란의 사태를 몰아넣은 가장 큰 비상계엄의 선포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범들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수계의 혐의를 받고 있죠. 예. 한덕수 총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미 그 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연결 지으려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저는 한덕수 이 총리의 이 탄핵소추 결정문에 비상계엄의 절차적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에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이 부분을 그냥 위법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 결정을 내렸던 그 정영식과 조한창 이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본안을 다루지 않고 151석이냐 200석이냐는 그런 절차적인 걸로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의 내란죄 부분을 내란 행위로 바꾼 거를 가지고 이거를 각하 결정을 낼 만한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지난 감사원의 어떤 결정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희망을 돌리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 결정이 되면요, 이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예. 희대의 대한민국 파괴의 결정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가늠자, 비교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예. 그래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각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 오늘 이제 선고 결과로요. 다만 기각 가능성은 좀 준 것 같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각 가능성은 어떤 측면에서 줄었다고 보세요? 이게 그 기각을 하려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그렇게 중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을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중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재판관으로서 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각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 이게 오늘의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연계성이 없냐, 연관성이 없느냐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없죠. 별개 이슈고 사안도 틀리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산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뭐냐면 이 정영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무엇을 지적했냐면 절차를 지적했잖아요. 그럼 절차상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내란죄가 빠졌던 부분,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문제 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이면 보도 이분들이 만약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겠네. 그러면 6대2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이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누가 됐던 간에 나머지 6명 중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각하 내진 기각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각하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김보엽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대표 권한대행이 아까 자료화면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앞서서도 오늘 한덕수에 대한 재판이 윤석열 재판 예고편이 아니다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려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정계선 재판관의 그 인용의 의견을 요약을 하자면 네.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무가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논란이 증폭이 되고 혼란이 가중이 됐다. 위기가 초래됐다. 당연히 국정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줄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따라서 파면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파면의 손실을 압도한다라고 해서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인용 결정이 지금 거리에서 윤석열의 파면, 간절히 바라는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 의견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총리의 얘기를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 그리고 좌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마치 가치 중립성이 있고 양쪽이 싸우는데 그만 좀 싸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단히 비겁합니다. 지금 내란을 막고 민주헌정 수호를 하자는 쪽이 좌파입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이 계엄이 아니고 계몽령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우파입니까? 저는 이 인식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좌우가 아니라 이제 옆으로 위로 발전하는 거에 신경 쓰자 전형적인 말장난이고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다는 것 이거는 이걸 판단하는데 고도의 법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식이면 되고 교양 있는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김선민 대표가 기자회견 말고도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뭘 했냐면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 참다 못해 내가 쓴 파면 결정문 이걸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걸 이어갈 거고 다른 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보다 오히려 상식과 교양에 입각해서 윤석열 파면 선고문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결정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여전히 알 수 없고 앞서 주요 사건들에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오늘을 포함해서요.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 때는 4대 4의 결과가 나왔죠. 저희가 언론에서 흔히 진보 성향, 중도 성향, 보수 성향 이런 식으로 재판관들을 분류하긴 하는데 임명권자가 누구냐, 추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인위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꼭 그렇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언론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4였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중도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라는 점이 언론에서 눈에 띈다라고 분석을 했었고요. 또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문영배, 이미선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을 냈다라는 점도 눈에 띈다라고 해서 어떤 패턴이 읽히지는 않습니다만 사안별로 각 사안마다 헌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재판관의 성향이라고 알려진 그 성향대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성열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헌법재판관 분들이 아무리 자신의 성향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법전이 왼쪽 법전 따로 있고 오른쪽 법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고요. 지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헌법재판관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각 이외의 것을 선택할 여지가 사실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씨가 잘못한 부분들은 사실 아까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상식의 영역에 기반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상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감싸려는 겁니까? 아니 어떤 말로 해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유리창 깨고 총칼을 들고 들어간 그거를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그 안대하고 야구방망이, 노끈 이런 것들 들고 쳐들어갔다.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약 있다고 했으면 영장을 청구를 했어야죠.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윤석열 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엄 선포해버리고 군대 보내버리고 근데 이거를 탄핵을 안 시키면 앞으로 계엄 면허증 생기는 겁니다. 아무 때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 헌법재판관들께서 뭐 성향을 떠나서 법에 입각해가지고 기각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봅니다. 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인용 결정이 안 되면 계엄 면허증이 생긴다는 표현, 예, 인상적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보다는 쟁점이 좀 복잡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시에 보면 우리가 흔히 나누는 진보, 중도, 보수 재판관의 분포가 절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8인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용이 됐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면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식으로 단일한 의견을 각자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의견 수립 혹은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오늘 입장 나온 것들을 쭉 들어볼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구전구패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한다는 입장도 일각에서는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 탄핵당의 구전구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이제 남은 중요한 헌법재판은 대통령 헌법재판입니다. 조속히 대통령 헌법재판 선고 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지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죠. 탄핵 소추가 연달아 이어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나경원 의원은 직무 복귀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여당 내 다수가 예상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나경원 전 대표의 지금까지 했던 지난 몇 주간의 언행을 보면은 상당히 온화한,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 두 명의 재판관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뭐 돌아오느냐 마느냐 그것이 뭐가 옳고 그르냐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민주당의 구정구패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오는데 반론을 들어보죠. 뭐 구정구패, 뭐 90점 90패라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는 겁니다. 그 승패와 상관없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공무원들이 본인의 직무를 사사로이 쓰게 되면 탄핵이 이르는 행위들을 해야죠. 국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이고요. 일단은 저는 87일간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돼서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석고대죄라. 그러면 101일 동안 지금 12월 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나라를 내란 사태로 몰아넣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 자체의 탄핵도 다 연기돼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정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석고대죄 했나요? 입을 열 자격이라도 있나요? 저는 머리 숙이고 그냥 죄송합니다. 국민들 사죄드립니다. 10분에 한 번씩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기각이 되네, 뭐 각하가 될 거를 예측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또 제2의 제3의 비상계엄을 계몽이다, 장난스러운 계엄이다 하면서 이렇게 저질렀을 때 본인들은 무사할 것 같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정쟁적인 부분만 몰입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말 오선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대행의 선고가 먼저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 분석들이 있었고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선고 결과까지 판단해 보면 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를 먼저 했을까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선고가 먼저일 수 있겠다 싶었던 거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를 둘러싼 행적에 대한 판단, 이것으로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선고도 짐작을 해볼 수 있겠다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결정이면 굳이 왜 한덕수를 먼저 했지? 지금 나경원 의원도 조속히 결정을 내려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헌재도 작년에 가장 중요한 것,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평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원칙에도 맞지 않고 도대체 헌재는 언제 결정을 낼 것인가.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지난주에 한덕수 선고기일이 잡힐 때 오늘 윤석열 선고도 같이 하나 아니면 그 선고한 뒤에 윤석열 선고기일을 발표할까? 이런 것까지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주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건데 점점 더 민심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민주당이 너무 쉽게 탄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잘못이 있으면 탄핵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징계 절차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탄핵이라는 건 최후의 파면에 이르는 결정이니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이 있으면 그래 검사도 잘못이 있으면 기소를 하지 않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요, 피의자의 인권이 매우 제한이 돼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하느냐?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을 확률이 98%입니다. 100건 중 2건만 무죄가 나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 지금 9번에서 9번 지셨잖아요. 그러면은 탄핵에 대해서 이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어요. 산불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지금 잃어갔고요.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헌재 앞에 세우지 말고 차라리 산불 지역에 가서 진짜 국가를 운영하고 싶으면 그런 모습부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죠. 오늘 탄핵에 대해서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무리했다 아니다 여러 의견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기각은 됐지만 헌재 판단으로 헌법재판관들의 미임명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받아봤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판단을 하면 계속 기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무리한 탄핵 소추였다라는 입장도 맞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쳐야겠네요. 자,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